새벽에 교회 문을 따고 들어와서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자고 있었던 아이들을 제가 처음 만나는데, 그때가 이제 아이들과 저의 첫 만남.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깨워서 쫓아냈던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을 쫓아냈었고,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쫓겨나가면서 전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다음날 이렇게 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위험한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 학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자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아이들도 너무 많았고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성폭행 당한 애들도 많고, 남자애들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집안에서의 어떤 가정폭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병원에 실려갈 만큼 많이 맞았던 친구들, 집에 있으면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았던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살려고 바깥으로 나온, 자기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똑같은 그 또래의 아이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뭉치게 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어른들이었구나, 가정, 이 사회, 가정, 이 어른들이었구나를 아이들을 깊이 만나면서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일탈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악하고 일탈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습되어 왔고 이들이 생존하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많이 놓였었구나를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제 깨달았었죠.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분명히 이 아이들보다 더 크게 방황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또 이 아이들이 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정박 청소년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을 보면 아이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소리가 크고 욕을 너무 잘하고 욕을 습관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담패설이나 이런 내용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를 제가 봤는데, 이 이유가 아이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들,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렇게 쌍욕을 들어왔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고, 혹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습관화가 되어 왔던 거죠. 교육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성장 배경을 저희가 고민하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그 존재가 그렇게 될 만한 것을 이해가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것과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게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죠. 성매매가 불법화가 되면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모든 여성들이 관계성으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성매매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요즘 아이들의 성매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높아요. 근데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보통은 뭐 이게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나 또 혹은 뭐 스푼 라디오나 이런 이제 온라인 매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면서 이 돈을 받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가출팸이나 이런 이제 거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성매매로 먹고 사는 애들을 이제 왕왕 만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하게 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되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품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 때문에 저희가 옥명가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14살, 15살짜리 여자애들이었어요. 한때 이제 저희 교회에 여자애들, 그런 14살, 15살 여자애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애들이 이제 성매매를 제가 못하게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막지 말래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나이 또래가 성매매를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받을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얘기하기로는 성매매 한 타임을 40분에서 50분을 잡더라고요. 한 타임을 40분에서 50분 뭐 혹은 1시간까지 한 타임을 잡는데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됐을 때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받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누군가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에 돈을 많이 받는다.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성매매를 한다고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인 윤리나 도덕의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도 뭐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엄마는 성매매 업소를 다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시다가 둘이 만나서 애를 낳았던 거고, 엄마는 지금 뭐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렇게 교도소로 들어가 있고, 얘 혼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실제 저희 애가 그랬거든요. 얘 혼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매매 업소에서 자라면서 보고 자란 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돈을 버는 어떤 경제 구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성매매를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성윤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아이들의 어떤 일탈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성매매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저희를 만나서 이제 성매매를 끊었는데 가장 큰 유혹이 걸릴 때가 뭐냐면, 성매매를 할 때는 본인들이 사고 싶었던 걸 샀어요. 성매매할 때는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먹었어. 근데 저희를 만났다고 성적인 윤리관이 생기고 도덕이 생기면서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됐는데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대한 영역이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목사로서 경제활동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다, 제가 그때 이제 알았었어요. 이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한 존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가를 이게 보게 돼서, 아, 그러면 이 경제활동에 대한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양떼 커뮤니티 안에 비즈니스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팀 대표와 함께 저희가 이 옥수수면을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고, 코로나가 시작한 작년 1월 달에 첫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옥면가가 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호점까지, 1호점은 공덕에 있고 2호점은 강남구청역에 있고 3호점은 인천 청라점에 있고, 그래서 지금 옥면가라는 것은 사실 저희 아이들도 자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또 자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좀 하고 있는 식당이 옥면가고요. 저희는 스토리가 아니라 맛과 서비스와 어떤 이 품질에 대한 어떠한 승부를 보자라고 얘기해서, 실제 옥면가에 오신 손님들은 90% 가까이가 그냥 직장분들이 오셔서 드시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올바른 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직원으로 일을 하는, 행정으로 일을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는 인턴 중에 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반되어지는 게 또 있어야겠죠. 지금 저희 아이들의 그 위기 청소년 아이들의 그 모습이 비즈니스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습관들, 이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나오지 않고 불안정하게 나온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고객들을 대할 때 본인들의 습관처럼 그냥 공격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훈련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전반적으로 된 친구들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 친구로 그냥 점장을 세워서 한 점을 만들어서 이 친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의지만 있으면,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따라주기만 하면은 우리는 너희들의 정말 평생 자립을 해서 저희가 해줄 거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 인턴 과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있어서 아마 옥면가에 또 이 친구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독특한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떼 커뮤니티는 사실 대표성은 저에게 있고요. 근데 저희가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은 조금 특별한 기관이에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의 센터기관은 아니에요. 사회복지나 센터나 어떤 시 자체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100%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선교단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펀딩이나 후원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입장에 있고, 그 후원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한 13분 정도 계세요. 이분들은 각자의 다 자신의 이제 직업이 있으시고요. 경찰도 2분이나 계시고요. 범죄심리사도 있으시고요. 교육전공자도 있으시고, 본인의 일들을 다 하시면서 저와 함께 그 거리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감당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가장 기둥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부끄러운 것보다는 제가 제 마음에 상처로 남은 일들이 좀 있어요. 그 일들이 뭐냐면 양떼에서 자살하는 애들, 자살해서 생을 마감한 애들. 이제 저의 이제 거의 심장의 가시죠. 지금 4명이 총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본인이 이제 잘 성장했다고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얘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자살해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전 높은 곳 잘 못 올라가거든요. 제가 못 가는 곳이 높은 곳에 가서 밑을 보면은 이게 이 아찔한 거리에서 애들이 뛰어냈다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짜 제 마음에는 애들이 대못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그 높은 곳에 가면은 얘가 떨어져 내릴 때 뒤에서 세상에 있는 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손을 이렇게 밀었는데 그 중에 제 손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얘를 내가 잡았더라면, 너 가지마, 아직 그 때가 아니야. 너 아직 목사님이랑 같이 있자. 목사님이 너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있자. 이렇게 잡았더라면은 얘가 분명히 살았을 텐데, 자기가 이제 좀 괜찮아지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이제 좀 나아졌다고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애를 제가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애도 중간중간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런 친구를 볼 때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엄청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죠. 그 심장이 있으면 진짜 이 친구는 저한테 대못이에요. 아직까지. 목사라는 어떤 이 직업은 사실은 저희들끼리는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그 너머로 소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소득 활동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이제 직업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희는 목회자는 저희 스스로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치는 한 존재가 또는 한 사람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거,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이 자립을 해서 또 다른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 그 선순환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들의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부여로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이게 어떤 이윤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어떤 이 정체성, 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제가 지금 이 양떼 커뮤니티로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10년 지금 올해 10년 만나오고 이 아이들과 제 거의 이제 인생을 정말 다 바치고 있는데, 그런 저도 외부의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첫 번째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른들은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는 변할 수 있냐면 시선은 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아이들이 놀고 싶고 천성적으로 존재가 악해서 이루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보여지는 막 모여가지고 막 문신하고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 이 아이들, 여자애들이 오토바이 있고 막 남자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시선 자체가 저희 아이들이 또 이야기하는 시선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자기들을 너무 매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은 한 명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준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이 친구한테 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왜 여기까지밖에 떠밀려 볼 수밖에 없을까를 좀 생각해 주시면, 먼저는 사실 시선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아이들도 함께 가야지, 이런 친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시선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보람을 너무 많이 느껴요. 최근에 제가 가장 이렇게 너무 좋았던 일들이 뭐였냐면, 양떼 커뮤니티를 떠났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놀고 싶고 해가지고 다 떠났던 애들인데, 저희는 이 떠났던 애들이 이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제 요즘 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그래도 그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애들은 그래도 다 일반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놀았던 애들은 그래도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
본인들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큰 문제였고 남 피해 안 주고 있고 잘 이렇게 정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오늘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근데 요즘 제가 너무 큰 보람을 느껴요, 그게. 저는 떠난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제 애들한테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그때 받았던 기억으로 다들 다 정착을 잘 했구나. 본인들이 잘 산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해요. 뭐 막 저한테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잘 살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지금 본인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들었을 때 제가 그냥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요즘이 제일 행복합니다.